안녕하세요. 브레스한 박사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만 해도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하면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현재 선진국의 성인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저의 환자들은 심혈관계 질환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병이란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부에 발병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 26초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있으며 1분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남자들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가지 암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기타 7가지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을 전부 합한 것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반드시 심장질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의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고 명함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마비에 걸리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는 저의 명함을 꺼내볼 겨를도 없이 아마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남성 중 절반, 그리고 여자들의 3명 중 2명은 사전 지원과 전혀 없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심장마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발병 후 곧바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며 심장마비를 예방한다는 것은 곧 평균 수명을 14년 증가시키는 셈입니다.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방 단계를 이미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장에 치명적인 고장이 나서 기능이 정지되고 뇌가 손상된 후에서야 저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게 된 이유는 심장이 망가지면 더 이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높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등이 포함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있습니다.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플라크와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플라크는 혈관에서 혈전을 파열시켜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를 중단시키며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의 해당 부분이 죽어가는 상황, 즉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LDL을 1% 낮출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2% 감소하므로 LDL을 낮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HDL은 LDL의 반대입니다. HDL은 LDL을 비활성화시켜서 무해한 상태로 간으로 운반합니다. 따라서 HDL은 플라크와 맞서 싸우며 실제로 플라크를 감소시켜 심혈관계 질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HDL이 1%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은 3% 감소합니다. 따라서 HDL을 증가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음식에 주의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등을 줄이고 과일, 채소, 섬유질의 섭취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콜레스테롤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중 음식물에서 전환된 것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체 내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테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품으로 1년에 25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간 효소를 차단하여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며 평균적으로 LDL을 약 32%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DL은 약 7% 정도만 증가시키므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종류의 급성 심장질환과 만성 심장질환을 위해 저도 이 약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약품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틴 계열 약품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선 10%에서 20% 정도의 사람들은 그 부작용을 견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전인 PDR에는 스테틴에 대한 부작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간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약품은 근섬유가 녹아서 혈류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례로 40대 남성은 콜레스테롤 증가 때문에 스테틴을 복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 신장투석을 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만 하면 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스테틴 복용량이 증가하면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환자의 경우 스테틴을 사용하여 LDL 콜레스테롤이 50포인트나 낮아졌지만 복용량을 2배로 늘렸을 때에는 10포인트만 추가로 감소했으며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스테틴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즉, 복용량을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용량을 증가시키면 소위 스테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콜레스테롤을 더 이상 낮출 수 없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틴에 다른 약품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약품으론 제티아, 니아신, 피브레이트와 같은 성분이 있지만 이들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회사는 스테틴에 다른 약품을 결합시켜 개발한 제품을 혁신적인 콜레스테롤 치료제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간단한 치료법이 있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칫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4가지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4가지 식품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이미 식이섬유 섭취를 돕는 다양한 보조제가 나와 있지만 어떤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하며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크롬, 기타 미네랄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영양소를 추가로 섭취해 주시면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제품은 물이나 주스에 섞어 식사 10분 전에 섭취하며 섭취된 식이섬유는 위에서 겔 형태로 변하며 다른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효과를 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는 수용성 섬유질이 중요한데 이는 담즙산이라고 하는 분자의 재활용을 막아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심장학회와 당뇨학회는 우리가 매일 30g의 섬유질을 섭취해야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식단은 평균 약 12g 정도밖에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심장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는 특정 식이섬유 보조제를 사용하여 플라시보, 즉 이증맹금법을 통해 이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1%나 감소했고 APOB나 호모시스테인과 같이 심장에 해로운 다른 성분들도 각각 20%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질은 또한 당뇨를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2천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600만 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당뇨병은 이처럼 자맹성 질환이므로 질병이 발견될 무렵에는 이미 인체가 많이 손상당한 후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며 대부분은 그로 인해 사망합니다. 또한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질환, 실명 또는 담낭 기능 부전과 같은 합병증의 발병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약물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은 당뇨병은 비정상적인 지질 상태와 관련이 깊으며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당뇨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섭취된 탄수화물이 혈액에 흡수되는 속도를 감소시켜 혈중 포도당과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는 수준을 낮추어 당뇨병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또한 섬유질은 혈당 감소증, 즉 저혈당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 음식에 포함된 섬유질이 10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상동맥 경화증을 주제로 한 제6차 연례 미국 심장학회 컨퍼런스에 제출된 베르데겐 박사의 연구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데겐 박사가 실시한 90일간의 당뇨병 연구에서 그가 사용한 식이섬유 보조제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각각 29% 및 14%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22% 상승시켰으며 일부 사람들의 경우 당뇨병 억제의 특징인 혈압과 헤모글로빈 A1C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외에도 크롬은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며 적절한 지질 비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이 암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전립선암, 결장암,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 외에도 3가지 추가적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가지 영양소는 무엇이며 각각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중 한 가지는 식물스테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거의 비슷한 구조이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콜레스테롤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버스가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혈액 속으로 옮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콜레스테롤만 버스에 태웁니다. 그래서 식물스테롤이 버스의 좌석을 몇 개 차지하고 상당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버스에 올라타지 못하고 장에서 배출되므로 장내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사탕수수 추출물인 폴리코사놀로서 스테틴과 마찬가지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스테틴과 같은 잠재적인 독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 효소를 차단하면 콜레스테롤 생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3번째 영양소는 국화꽃입니다. 국화꽃은 차 형태로 한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된 것입니다. 이 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비활성화시켜 무해한 것으로 바꿔놓는 효소를 강화하여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줍니다. 최근 빈센트 드웨나스 박사는 이 4가지 영양소들을 사용하여 9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시작한 환자들의 경우
LDL을 평균 31% 감소시켰고 일부는 52%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스태틴 사용자들은 스태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스태틴으로는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태틴을 사용하는 환자들도 4가지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LDL이 추가적으로 20% 더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영양소를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은 이미 스태틴을 사용하는 환자들입니다. 그것은 사용 중인 스태틴 복용량을 낮추어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지질 구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HDL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HDL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4가지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평균 29% 증가했으며 일부 사람들의 경우 85%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 자료를 접했을 때 처방약품이 아닌 천연식품이 이런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처방약품 투약을 중단하고 당장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려고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의사와 상담한 다음 현재 치료 방법에 식이섬유를 포함한 4가지 성분의 영양소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경우 그때 스태틴 복용량을 줄이거나 당뇨병이나 혈압약의 투약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전에 식이섬유 보조제를 섭취하면 위 안에서 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기분 좋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덜 먹게 되고 체중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체중 감량 식품의 필수 성분인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체중이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혈압 또한 내려갑니다. 여기에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식이섬유와 식물스테롤 등은 주요 위험인자 중 4가지, 즉 콜레스테롤, 고혈압, 비만, 그리고 당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패스 수술을 한 사람과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술의 경우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요컨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식이섬유만큼 효과적인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보조제는 모든 사람이 섭취해야 할 필수품입니다.